네,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이 AI의 버블을 외치면서도 AI 버블은 끝나지 않은 것 같다와 같은 이야기가 나눠지고 있습니다. 단독 뉴스긴 한데 이 대통령 손정이 만난다. AI 대규모 투자 논의할 듯 여전히 정부 단위로서도 계속해서 이러한 접촉은 이루어지고 있네요. 자, 최근 들어서 증권가인 2026년 전망을 좀 보는 그런 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다 긍정적인 것 같기는 한데요. 여기서 지금 구간에서 뭘 봐야 할까는 고민되죠.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김대준 어드바이저 모셨고요. FR 자산관리 길건우 대표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쪽이 움직입니다. 주말 사이에 굉장한 뉴스들이 있었는데 그걸 오늘 어떻게 반영시킬까 이 부분도 아마 관심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사전에 좀 저희가 긍정과 부정 의견을 받아봤고요. 여러 섹터로 나눠져 있는데요. 자, 제약바이오는 여전히 ABL 바이오 중심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의료 AI 단에서도 확실히 치고 가는 종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AI 반도체 단에서는요. 기판이 오늘 또 주름 잡고 있는데요. 저희 첫 번째 쟁점으로는 반도체부터 저희 묶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좀 독특한 게 AI 반도체라고 하는 더 큰 범위에서는 김대준 어드바이저께서 중립을 주셨지만 기판 쪽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니까 긍정을 주셨어요. 길건우 대표님은 또 반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쟁점이 될 것 같아서 두 분께 다 여쭤보려고요. 자, 먼저 김대준 어드바이저님께 의견 여쭙겠습니다. AI 반도체 전반적으로 지금 가는 것부터 보자. 요 의미신 거예요? 그것도 맞고요. 네. 길 대표하고 제 의견이 병립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오늘 시장에서의 주가 움직임도 당연히 그 현상에 대한 내용들이 진행되어진다고 보고 있어요. 오늘 장 반도체 투탑은 일부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 소부장 내에서 차별화되는 주가 움직임에서의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아직 전반의 반도체에 대한 열기가 상승으로의 완전하게 진행되어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이 가능하고요. 일단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부분에 대한 결과치를 보고 투자하자라는 의견이 중립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특히 삼성전자에 대해서 시장의 개선도 유무를 떠나서 일관적인 일부 매도의 흐름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반도체 전체적인 분위기가 확산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소부장 내에서 움직임을 판단해 보게 되면 첨단 공정과 관련된 소재주의 일부 종목들은 상승 흐름이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측면을 판단해 보게 되면 반도체 종목에 대한 현 시점에서의 투자 관점으로 접근할 때 좀 어렵습니다. 종목 접근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반도체에 대해서 투자로 진행하시거나 가지고 계신 투자자라고 한다면 저는 매수는 좀 기다려 주실 것 같고요.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보유 종목을 좀 더 가지고 가시면서 주가 흐름에 대해서 관찰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구간 기판의 긍정도 지금은 보유자 관점에서 긍정이라는 의미실까요? 네. 그리고 기판의 상승이 오늘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죠. 풍선 효과 현상에서의 흐름이고요. 반도체 종목들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앞서 말씀드린 내용의 부담도가 있기 때문에 기판으로 매수세가 진화된 형태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 종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신규로 들어가서 쫓아가는 추격 매수의 흐름보다는 보유자들은 좀 더 상승 여지의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유자 중심으로 해서 홀딩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되 신규는 좀 더 지켜보자. 이 관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기판이 움직이는 것에 있어서는 보유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누려갈 수밖에 없겠지만 신규 접근은 반도체든 기판이든 조금 때를 기다려보자. 일단 엔비디아 실적에서 어떠한 얘기가 나오는가를 조금 더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길건우 대표님께 여쭤봐야겠습니다. 길건우 대표님은 기판 말고 안 오른 반도체주를 찾자라는 의미신지 아니면 기판이 너무 가니까 다른 쪽에서 지금 좀 기다려놓자? 현금을 좀 갖다 부어놓자? 부어놓는 건 너무 같나요? 뭐 그렇게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건가요? 근데 방금 전에 그 말씀해 주신 게 거의 다 하신 것 같아가지고 그냥 뭐 숟가락 조금 얹자면 지금 사실은 AI 버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장주들은 조금 쉬어가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아랫단에 사실은 3분기, 4분기 실적이 괜찮은 친구들은 소부장단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대감들도 있지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은 저는 더 크다고 봐요. 특히 이제 기판 관련주들은 장비 관련주들은 수주에 따라서 움직이지만 기판은 이미 팔린 게 사실은 실적이 찍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판 관련주들이 오늘 조금 강하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시장의 흐름을 보면
따라가면 늦더라고요. 네, 그래서 따라가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조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기판 쪽은 들고 계신 분들 위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제 거품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엔비디아 이제 실적 발표가 어떠냐에 따라서 촉발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진화가 돼서 다시 빅테크랑 우리나라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나 대장주들이 또 달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준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목요일 날 보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시장 기준으로 금요일 정도 되겠죠. 오늘 이제 SK하이닉스가 올라가기는 하지만 한 수요일 정도까지는 매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을 하겠지만 저는 수요일 오후장이나 목요일부터는 쉴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제 그걸 조금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엔비디아 실적 얘기를 이제 저희가 둘 다 얘기를 했으니까 체크 포인트를 보자면 실적이 좋다 나쁘다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매출이 5천억 달러 뭐 이런 얘기들이 엔비디아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진짜 찍히고 있는지 수주 잔고 쌓이고 있는지 이거 저는 첫 번째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당연히 블랙엘이랑 포함이 되는 건데 이제 지금 블랙엘보다는 또 차세대 루빈이 진짜 나오냐? 이것도 방향성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출하 시기가 현재는 뭐 2분기 때 나온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이때 정말 나오는지 뭐 타임 스케줄은 그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순환 출자. 오픈 AI 1,000억 빌려주고 1,000억 달러 빌려주고 다시 산다.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좋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엔비디아에 현금 많습니다. 쌓아둬봤자 뭐합니까? 차라리 빌려주고 거기에서 지분을 획득을 하면서 우리 쪽 매출도 올라가지만 향후에 대한 성장성, 이쪽에 대한 매출도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뭐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도 이번에 아마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면 다시 대장주들이 달린다. 그러면 이제 아직 안 산 거나 다른 쪽을 뭐 봐야 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 사실 워렌 버핏, 구글 투자 이런 이야기 계셨지 않았습니까? 근데 최근에 보면 엔비디아의 아성을 물론 무너뜨리기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AI 리더 엔비디아를 보는 건데 사실 오늘 최근에 나온 이야기를 보니까 구글의 TPU 쪽에 있어서의 강점, 그렇다면 TPU 밸류체인으로 이수페타시스가 좀 묻을 수 있기 때문에 더 강세가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앞으로 반도체를 볼 때 여전히 뭐 에이직, TPU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엔비디아 쪽으로 보고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방향성 점검하는 게 이번 주 목요일에 필요한 자세일까요? 저는 비중을 조금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는 엔비디아 향이 사실은 거의 한 80~90% 이상 비중을 두시는 게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AMD 흐름 보면 괜찮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아성을 누군가가 조금씩 가져갈 거에 대한 방향성의 투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TPU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 아까 엔비디아의 비중이 한 80~90% 정도에서 한 절반 정도까지 저는 줄이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중 조절을 하는 시기다. 알겠습니다. 비중 조절을 좀 고민하면서 목요일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요. 새벽에 또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발빠르게 알려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같이 참고하면서 저희는 투자 전략 세워보면 좋겠습니다. 반도체는 두 분 모두 앞으로 좋게 보고요. 타이밍적으로는 좀 더 엔비디아 실적 보고 고민해보자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쟁점으로 넘어갈게요. 오늘 이쪽 깜짝 놀라셨죠? 호실적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실적 나빴던 적은 사실 없었던 것 같은데요. 음식료 보겠습니다. 김대준 어드바이저께서 긍정 의견 주셨습니다. 자, 삼양식품, 농심 3분기 호실적 이야기가 나왔고 지금 증권가에서는 다시 또 200 부르는 목표 주가 상향 얘기가 나왔습니다. 삼양식품에게. 그리고 농심 같은 경우도 한 60만 원까지는 바라본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동력은 있죠. 불닭과 신라면인데요. 그렇죠. 음식료 업종이 투자하기 가장 어려운 섹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시장에서 뭐 쉬운 종목은 없겠으나 음식료 업종만큼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가장 어려운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음식료 업종이 오늘 장에서 실적 호전만으로 움직이는 상황에서의 흐름들일까라고 반문하시면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음식료 업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경기 방어주라고 해서 주가 하락할 때 여기에 대한 그 반대급부의 상승 흐름들이 진행되어지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었죠. 그런데 최근에서 우리가 환율 흐름과 전체 원자재 가격에 대한 동향에서의 상황을 판단해 보게 되면 최근 밀 가격 흐름 혹시 지켜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부셸당 5불 내외에서 1년여 동안 크게 움직임 없이
플랫하게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자재가 굉장히 수급적, 안정적인 가격 흐름에서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죠. 22년, 23년만 해도 밀 가격이 부실당 13불, 14불 이렇게 했었거든요. 이 가격에서 계속 내려온 이후에 최근에 저점 찍고 계속 횡보 추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수급 측면에서 원자재 수요에 대한 가격 부담이 없어요. 반면에 환율 상황에서 흐름을 보게 되면 최근 1,350원에서 1,500원 육박하는 최근 상승 흐름이 진행되면서 수출 위주의 그 음식료 업종의 종목들은 여기에 원자재는 좀 기존 가격으로 수입할 수 있고 네. 또 수출 가격은 또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어지는 상황 하에서 주가의 오늘장 상승 흐름이 진행되어지고 있고요. 여기에 무엇보다도 삼양식품이 최근 160만 원 고점 찍고요. 120만 원까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쵸. 대략 한 40%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리바운딩 과정에서 시점이 도래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음식료 업종 투자가. 그런데 오늘 상승 흐름이 내일 정도까지 2, 3일 정도까지의 추가 흐름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측면에서 음식료 업종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종목에 투자가 가능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부 투자의 관점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면 리바운드적 성격이라고 한다면요, 대표님. 네. 뭐 전고까지 노릴 정도로 추세를 이끌어가는 관점을 갖고 지금 바라보는 건지 아니면 정말 그 리바운드라는 말에 딱 담겨 있는 어느 정도의 수급까지만 노린다, 단기적으로 본다 이렇게 생각해야 할까요? 종목별로 다르겠죠. 농심 같은 경우에는 강한 장대 양봉 이후에 네. 쉬는 구간의 흐름들이 계속 나타나요. 그러니까 장대 양봉 조정, 장대 양봉 조정 흐름이고요.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롤링 과정에서의 흐름이 좀 유연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삼양식품의 주가 흐름에 대해서는 리바운딩 과정에서 전고점 부근까지의 상승 흐름은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괜히 목표 주가를 올리는 게 아니고 괜히 또 내렸던 게 또 자리를 찾아가려고 하는 수급적 움직임이 아니라는 거죠. 최근에 연속해서 삼양식품으로 큰 돈들 대금이 좀 실려가면서 추세를 올리고 있는데요. 종목 압축이 중요한 때다 언급 주셨습니다. 음식료 봤고요. 이어서 지금 요즘 우리 시장의 핫한 쟁점으로 가겠습니다. 바로 제약바이오 열어보겠는데요. 일단 ABL 바이오 얘기를 저희가 계속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길건우 대표님, 지금 반도체도 봐야 되겠지만 제약바이오가 네. 지금 없으면 역시 이쪽도 네. 포모예요. 네. 비만과 ABL 바이오 네. 요렇게 지금은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래요? 아 근데 뭐 어떡하죠? 이게 살짝 내려와요. 두렵잖아요. 내려오긴 할까요? 분명히 조정은 오죠. 네, 근데 이제 항상 보면 그 바이오의 수급이 몰릴 때 주변 상황을 한번 되짚어 보시면 다른 쪽에 뭐 수급이 많이 몰렸다가 이게 조금 쉴 때 바이오에 확 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저저번 주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시장 내에서 어떤 얘기들이 많았냐면 아니 바이오가 올 때가 됐는데 왜 이렇게 안 오냐라는 얘기가 사실 맞아요.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타이밍이 조금 늦게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또 반대로 네, 반도체가 사실 기존의 대장주였죠. 그죠. 네,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사실 엔비디아가 네. 거품 불식 딱 시켰습니다. 수급 굉장히 빨리 빠질 수도 있다라는 관점으로 시간을 조금 정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을. 네, 왜냐하면 요즘에 그 본인의 계좌를 보시면 아실 텐데 올라가는 거 구경하시고요. 떨어지는 거 구경하시고 구경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런 시장에서는 조금 올라갔다 어느 정도 하면 차익 실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스케줄들 좀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고요. 하지만 바이오가 안 좋다라는 건 아닙니다. 바이오 섹터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뭐 12월 달에도 저는 중간중간에 쉬는 구간에 분명히 강한 수급이 올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11월, 12월에 학회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이 학회에서 좋은 얘기들이 나왔던 종목들이 잘 갔거든요. 예. 네, 근데 12월에도 학회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예정돼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학회 예정돼 있고요. 뇌전증, 혈액, 유방암 예정돼 있거든요. 그러면 관련주들 사실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스케줄 정해 두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미국 쪽 이슈는 또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미국 쪽에서 사실은 약가이나 얘기 처음 나올 때 바이오 섹터 쉬었다가 어느 정도 해결되니까 다시 반등, 리바운드 바로 됐어요. 그리고 요즘에 조금 좋은 얘기들이 나오는 게 바이오시밀러. 사실은 이제 미국 쪽은 바이오시밀러 이제 등재하고 뭐 허가 내주는 게 사실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 보니까
네, 개발 간소화하겠다라고 네. FDA에서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셀트리온 한 3일 전에 움직이신 거 한번 보십시오. 이런 걸 딱 체크를 해두신다라고 하면 너무 이슈에 종목된 것보다는 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방금 뭐 여러 가지 이슈 있는 거, 그다음에 FDA 기대감 있는 거, 뭐 이렇게 조금 구분을 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조금 안전하지 않을까. 셀트리온이라는 의미인가? 네.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 그건 아닙니다. 딴 애들도 많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네. 한정된 자금 내에서 제약바이오에 어느 정도 우선순위로 보겠다라고 한다면 가장 1번으로 보고 싶은 쪽은 어디 키워드세요? 제약바이오 내에서. 근데 방금 얘기를 다 하셔서 저는 이제 2개입니다. ABL 말고 네. 그냥 학회랑 학회 몸에서 네, 그다음에 FDA. 네, 그럼 FDA 쪽에서 얘기가 나온 게 사실은 이제 바이오시밀러 얘기가 네. 나왔죠.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만 있는 건 아니고 다른 종목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2월 학회가 사실은 예. 수급은 더 많이 쏠릴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포함된 게 SK 바이오팜 있고요. ABL 바이오 또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리가켄 바이오 한미약품. 네. 사실은 ABL이랑 한미약품 여기 포함되죠. 그죠? 네, 그래서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한번 쉬더라도 그때를 매수 타이밍으로 한번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확실한 이벤트가 있고 네. 모멘텀이 있는 쪽은 음봉 나왔을 때는 기회로 활용하자. 무조건 잡아야죠. 예, 무조건 잡자 의견을 네. 또 주셨기 때문에 잘 추려보고요.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계속해서 추궁을 하려고 했는데 달 말씀을 주셔가지고요.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도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배터리는 그럼 현재 구간에서 어떠냐인데요. 김대중 어드바이저께서 중립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의견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주말 사이에 뉴스 확인했었던 것은 테슬라가 중국 의존도를 줄이면 이제 곧 우리나라 쪽에서 반사수혜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과 함께 오전에 상승 출발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봤을 때요. 오늘 장에서 명암을 잘 못 내립니다. 그리고 엔캠이 지금 갭을 하락시켜가면서 지금 톤다운이 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2차전지 내에서 중립 의견은 어떤 의견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제 바이오를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 불과 일주일 전 시간을 되돌리게 되면 그 당시에는 아마 2차전지를 가장 많이 얘기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2차전지를 우리가 판단할 때는 오늘 뉴스에 의한 관점으로 많이들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환경적 상황에 대한 관점으로 2차전지에 대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두 가지 관점으로 2차전지에 대한 지금 현재 수준에서의 환경적 상황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이 있죠. 그런데 2차전지 업종의 전반의 주가 흐름을 판단해 보게 되면 리튬 가격과 연동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현상들이 아주 강하게 주가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최근에 리튬 가격을 보게 되면 연중에 최고가이긴 합니다. 85,000 위안 정도 하거든요. 최고점이긴 한데 이 85,000 위안 수준에서의 가격이 쭉 옆으로 당겨보면 지난해 1년 전 시점에서의 리튬 가격이거든요. 그럼 1년 전 시점에서의 2차전지 업종의 전반의 주가 수준은 어떠했느냐? 현재 수준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리튬 가격 대비 지금의 주가를 대비해서 치환한 계산을 해보게 되면 1년 전 수준과 리튬 가격과 지금의 주가가 거의 등치된 가격에서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첫 번째 내용의 흐름으로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실적 고정 개선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여기에 캐즘의 극복이라는 내용으로 치환시켜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실적 부분을 보게 되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고요. 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 금액 자체 규모를 보게 되면 21년도 수준에서의 그 이익 규모치에 대비되는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21년도 수준에서의 가격 차의 흐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의 주가 수준에서 크게 반응도가 크게 차이 나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2차전지 업종의 전반의 재상승, 바닥에서 한 2배 정도 이상씩 다 올라왔어요. 그러면 쭉 해서 계속 가는 흐름에서의 모습을 예상하기보다는 조정받고 상승하고 조정받고 상승하는 과정에서 저는 12월 중순 이후나 내년도에 2차전지 업종에서의 주가 상승 계기가 될 수 있는 흐름들이 마련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은 지금 가격 수준에서 바닥 대비해서 100% 상승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간차 과정에서의 기간 조정을 거치고 나서 내년도에 우리가 많이 그 이슈화되고 뉴스화되고 관심 갖고 있는 ESS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확대되는 진행이 되어지게 되면 이 이슈 몰이로 해서 주가가 다시 움직일 수 있는 분위기에서의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라고 판단해서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실 때 좀 조급한 마음으로의 빨리빨리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관점보다는 여유를 가지고 투자하는 관점으로 접근이 어떠할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야말로 느긋한 네. 쪽으로 바라봐야 하고 오히려 12월 중순 아니면 내년부터 다시 방향을 잡는지가 더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대표님 지금은 좀 내려올 때마다 조금씩 모아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당연하죠. 그리고 2차 전지 업종에 투자되신 분들은 대부분 수익보다는 손실을 줄여가는 구간에서 예, 지금 현재 대응이 그렇죠.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네.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물타기 많이 진행하시면서 손실이 확대되는 구간인데 이제부터는 흔들림의 과정에서 조금씩 추가하셔도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에코프로 BM을 저에게 언급 주셨습니다. 대표님께서 양극재와 셀과 그리고 소재단을 왔다 갔다 하면서 2차 전지는 바라보는 방법을 이전에 한번 언급 주셨는데 네. 지금 구간은 어때요? 과거에는 2차 전지 업종이 네. 움직이게 되면 종목이 확산되는 경우들이 예. 많았어요. 앞서 엔캠 말씀한 대주전자재라든가 엔캠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탄력주들의 흐름들이 강화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이제 압축되어지는 과정에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셀사 그리고 소재사도 핵심주만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신다라고 본다면 대표적인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예. 셀사는 뭐 딱 드러난 종목들이고요. 소재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는 세네 종목 내에서 압축해서 투자하는 관점으로 접근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진짜 여러분 딱 손가락 접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중에 하나가 또 에코프로 BM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시점이 안 왔을 뿐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겠지만 시점 때문에 중립으로 주셨구나. 이렇게 저희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핫한 쪽으로 또 넘어가 보죠. 바로 의료 AI 이쪽까지 봐야 제약바이오 의료 AI 같이 의견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길건우 대표님께 긍정 의견 듣겠습니다. 일단 로킷 헬스케어는 정말 로켓처럼 쏘아 올렸고요. 네. 3빌리언도 정말 흐름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의료 AI 단이 과거 전통 의료 AI 단 종목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좀 바뀐 것 같아요. 네, 바뀌었어요. 네. 근데 요즘 너무 아찔해서요. 아찔하죠. 네. 쑥하다 쑥 빠지고. 근데 긍정이셨. 왜냐? 네. 사실은 AI 거품 쪽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거품 쪽에 대한 이야기가 하드웨어냐 소프트웨어냐를 구분해 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하드웨어 쪽이 훨씬 더 센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아까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따라 시장은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뭐 아찔한 것보다는 양쪽에 별로 영향 안 받는 게 조금 더 사실은 안전하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오늘 이제 시장에서도 그게 조금 반영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수급이 너무 세게 한 번에 쑥 들어오다 네. 보니까 그런 종목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의료 AI 중에서도 그렇게 안 쏠린 종목들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조금 선별을 해보자라는 거고 뭐 전반적으로 보면 의료 AI 관련 기업들의 항상 그 발목을 잡는 게 뭐였냐면 도대체 이 적자의 규모는 언제 끝나냐. 실적. 네, 뭐 이게 언제 끝나냐 이게 사실은 굉장히 강했었는데 예.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뉴스들을 종합을 해본다라고 하면 내년도에 흑전하는 기업들이 의외로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이쪽에 대한 솔루션 부분에서 실적이 괜찮게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셀바스 AI도 저희가 이제 뭐 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특정 종목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3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흑자 전환했습니다. 근데 이 흑전을 하는 기본이 뭐였냐면 AI 의료 솔루션 쪽에서 실적이 괜찮게 나왔어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다른 기업들도 열심히 여기저기 이제 영업을 잘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네. 굉장히 빠를 수도 있다라는 흐름이 여기서 조금 포착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또 이제 제 주변에 그 의료 관련 종사자들한테 물어보니까 병원 쪽을 이제 개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의료 관련된 기업으로 가는 걸 조금 더 선호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네네.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니까 나도 의사를 하지만 의사 수는 조금씩 줄어들 것 같다. 근데 반대로 이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같은 예.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시기인 것 같다. 그래서 이 안에서 기회를 보려고 한다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방향성 자체는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 기업들 사실 굉장히 많다 보니까 추릴 수는 없겠지만 예. 그 안에서 그래도 이제 조금 추려보신다라고 하면 실적 반전이 언제부터 일어나냐?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매출이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냐? 뭐 이런 기업들 위주로 조금 압축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픈 AI도 이런 헬스케어 쪽 건드린다 얘기 있었고 팔란티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는 방향은 확실해졌고 여기서 숫자가 나오는 쪽으로 압축해서 네. 보자 의견이니까요. 너무 많이 오른쪽에서의 긍정 의견은 조금 제한적이네요. 이 부분까지 같이 잘 살펴보시죠. 탑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대준 어드바이저께서 세아제강 네. 오랜만이에요. 철강주죠. 예. 웬 철강주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오랜만이에요. 최근에 시장에서 색깔이 약간 변하는 흐름들의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네.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반도체 많이 올라갔지. 2차전지도 최근에 올라왔어.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무서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서 안 오른 종목 뭐가 있을까? 앞으로 올라갈 종목이 뭐가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종목에 대한 색출을 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경기 민감주의 주가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예. 있어요. 특히나 석유화학 업종 내에서 흑자 또는 실적 개선 흐름이 진행되면서 석유화학 업종 내의 주가가 최근 긍정적으로 진행되었죠. 그리고 유통주에서도 백화점 업종의 관련주들도 상승 흐름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최근의 상황에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철강주 같은 경우는 악재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악재를 떠나서 최근에 관세 부과가 최대 악재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관세 부과는 우리나라만 부과되는 50%의 관세가 아니고요. 우리나라와 경쟁국으로 있는 일본이라든가 캐나다 같은 경우 동일한 흐름에서 관세 부과가 되기 때문에 관세 부분에서는 동일 수준에서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철강석 가격이 최근에 안정된 흐름에서의 100불 수준 내외의 가격 차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 부담스럽다라는 관점으로 시장을 접근할 때 앞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해 본다면 경기 민감주 내에서 세아제강 같은 종목에 대해서 관심도를 가져야 될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수준에서 목표가는 한 15만 원 정도까지 바라보셔도 될 것 같고요. 손절은 이제 타이트하게 12만 원 정도로 잡으셔서 접근하신다면 충분히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하방보다 상방 여력이 높은 쪽에서 세아제강 언급 주셨고요. 이어서 길건우 대표님의 탑픽으로 넘어갈 텐데요. 와, 오늘 의료 AI 일단 챙겨 주셨고 루닛입니다. 요즘 흐름이 바뀌어가고 있다 그랬는데 루닛을 다시. 그러니까요. 이 루닛은 바뀌어가는 거에 적응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도 이제 대표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은 최근에 수급이 몰리고 있는 쪽을 먼저 가기에는 사실 조금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이제 안 간 애들 중에서 다음 타자가 누굴까라는 걸 이제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주가도 이제 더 이상 빠질 데가 없는 애들이 굉장히 좋겠죠. 근데 루닛 또 차트 보시면은 거의 바닥입니다. 여기서 이제 더 빠질 이유는 사실은 저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더 빠지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루닛, 임원진들이 큰 사고를 친다거나.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루닛 같은 경우가 기존에 잘 갈 때는 국내에서 어느 정도 매출이 조금 나오고 미국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때 주가가 굉장히 잘 갔어요. 근데 최근에 실적을 보니까요. 상반기 매출이 370억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해외 매출 비중이 92%입니다. 최근에 해외 쪽에서 굉장히 잘 나가고요. 특히 이제 미국 쪽에서 병원만 지금 200개 병원을 어느 정도 확보를 했고 이 안에서 연에 100만 건 유방 촬영한답니다. 그럼 실적 안전하게 찍힐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병원이 점점점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게 써본 사람들이 딴 병원 가면 떴습니다. 그래서 가격 매력이 있고요. 미국 쪽에서 매출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상승이 훨씬 더 높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디까지 볼까요? 우선은 전고점이 6만 원대인데 6만 원까지는 사실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에 한 5만 4천 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탄력적으로는 반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차는 5만 4천 원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손절 라인보다 또 목표 라인대를 더 들어가기 좋은 손익비 좋은 구간에서의 종목들 언급 주셨네요. 저희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